상장하기 전에 네오세미테크 오너는 이 1만 주를 인사차 선물하거나 또는 뇌물로 여러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1만 주 클럽이 존재한다고 이야기가 지금 전해 들어오는데 상장 폐지 전 일주일 딱 그 기간에 그 거래 내용만 쫙 확인해 보시면 누가 1만 주 클럽이었는지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입장문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이 만주 클럽이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점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요. 정작 본인을 둘러싼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더 확산되고 있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한 명만의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만주클럽, 주식 만주클럽, 이런 클럽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바로 과거의 대장동 이 사건 때 50억 클럽, 이걸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자, 50억 클럽, 만주 클럽, 뭔가 국민의힘이 공격 포인트를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주라는 것이요. 네. 여러 사람에게 1만 주씩 나눠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만주클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거가 뭐죠? 지금 그 이분이 갖고 있었던 만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자가 되어서 1만 2,036주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오 씨 대표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숫자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아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실상은 만주씩 누군가에게 나눠줬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측에서도 당시에 동창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벤처 투자 형식으로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중기 특검 측에서는요, 이 오 씨 대표가 아니라 지인의 그 제안으로서 이런 투자를 네.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지인이라는 것이 동창이라면 네. 실질적으로는 이 대표와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주식과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도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고위공직자들이, 대전고 서울대 동문들이 같은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민중기 특검이 계속 해명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인의 권유로 주식을 팔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인이 그 해당 업체의 대표 오모 씨 아니냐라는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 측에서 그 누구의 소개로, 그리고 누군지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모 대표와 친분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정확한 매도 시점을 또 밝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마 수사의 필요성이 더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죠. 민중기 특검을요. 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제 불가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아니 13년,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특검을 흔들려고 끄집어낸 거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금감원이 확인해 보니 2010년에 조사를 다 해서 해당 그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가 완성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금감원이 감독 그 권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못해서 결국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합쳐서 금액이 50억 이상 되면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253조에 보면 공범이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재판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테크 오 대표가 2016년 10월 달인가요? 그때 징역 11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소시효를 다시 또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다까지가 어제 돌았던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말이냐. 50억 이상의 피해 발생 또는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소시효 이미 끝났다는 게 입장이잖아요. 글쎄요, 또 공소시효가 15년으로 하더라도 네. 이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에 따라 15년으로 적용해도 종료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 네오세미테크가 2010년 3월에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네. 그 기준으로 하면은 2015년 3월 이미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지났죠. 그러니까 15년으로 해도 이미 공소시효 지난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민중기 특검이 받고 있는 의혹은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그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는 수많은 것 중에 주식 투자 관련된 건 내가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뭐 그 정도 최소한의 선언이라도 해야 이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이런 수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건 단순히 그냥 투자해가지고 돈을 상장 폐지 직전에 빼서 수익을 거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도덕적인 문제죠. 거의 그 작전 세력에 가까운 왜냐하면 우회 상장을 통해서 네.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그런 다음에 5개월 만에 그 거래가 정지되고 그리고 10개월 만에 폐지돼 버리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민중기 특검이 공소시효 상관 안 하고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밝히거나 아니면 이 손을 떼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맞는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엄청난 돈의 차액을 특별한 사람들끼리 내부 정보를 만약에 이용했다면 수익을 봐놓고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민중기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총공세를 하고 있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한 그 사실 그리고 또 양평 공무원을 강압 회유 조사를 해서 양평 공무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일부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과의 결탁을 넘어 특별검사직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전관 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용해서 대반격의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 역시 지금 국민의힘의 약점들을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아주 깊숙이 지금 수사로 파내고 있는 중이죠. 자, 국힘을 겨냥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난타전 내지는 서로 상처만 가득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특검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이 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법적으로 가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이 특검으로서 특별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같다면 양평 공무원께서 사망하셨을 때 그쯤 되었으면 특검이 옷을 벗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성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 거래가 정지된 것이 2010년 3월이었었기 때문에 2015년이 지났다라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앞서 조배숙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 뭐 공범의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겠지만 저희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특검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이슈가 되고 있고 10년이냐 15년이냐 이게 두 가지 다 의미가 없다는 게 양측 패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쪽에서는 특검의 명분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확한 해명과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차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전애 대변인도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